하자의 승계 논의를 보시겠습니다. 하자의 승계는 두 개의 행위가 연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 선행행위의 하자가 후행행위에 승계되는지 여부, 그리고 선행행위의 흠을 이유로 비행위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자, 이 문제가 주로 논의가 되는 사유는 뭐냐면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A라는 처분이 이루어졌을 때까지만 해도 별로 소송을 통해서 다투고 싶은 어떤 이유를 찾지 못하고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고 난 뒤에 B라는 처분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권리의 침해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B를 소송으로 다투고 싶어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B는 B 행위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독립된 처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살펴봤더니 A의 하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A를 소송의 대상으로 다투려고 했더니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해서 A를 다툴 만한 어떤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A를 전제로 한 B 행위는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B를 이제 소송의 대상으로 다투면서 A의 하자를 이제 주장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자, 이 경우에 여러분들이 두 가지 전제를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A에 있는 하자가 선행행위의 하자가 무효입니다. 그러면요, 여기선 더 이상 논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B라는 후속행위는 당연히 무효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A 행위에 대한 불가쟁력이 이미 발생한 경우에 주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A가 불가쟁력 발생하기 전 범위 내에요. 그러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B도 다툴 수 있고 A도 다툴 수 있죠. 그러면 A 자체를 다투면 되기 때문에 굳이 B를 다투면서 A를 다툴 만한 실익이 없기 때문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이 문제 자체가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자의 승계 그리고 불가쟁력의 문제, 하자의 승계 그리고 관련된 이 효력을 논의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전제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자 승계를 긍정한 사례와 부정한 사례인데요. 우리 대법원은 그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 효과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승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양 행위가 A에서 B로 넘어가는 행위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할 때는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떠한 경우에는 하자가 승계되는지를 보실 텐데요. 자, 여러분들이 또 조금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데 헷갈려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공시지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법원은 공시지가 결정에 따른 과세 처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시지가 그 땅에 대한 어떤 시가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행정청이 주관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시지가는 사실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공시지가 결정과 과세처분은 독립된 행정행위라고 보아서 승계를 원칙적으로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 공시지가를 알려주는 것은 개인의 땅, 그 각각의 땅에 대한 공시지가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이 개별 공시지가를 이제 정하고 난 뒤에 과세 처분을 했는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개별 공시지가가 정해졌을 때는 이게 설마 나한테 과세 처분으로 올지 시간적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수인 한도를 넘는 심각한 침해다라고 해서 과세 처분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개별 공시지가 결정 자체도 다툴 수 있다라고 해서 수인 한도론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즉, 이 개별 공시지가 결정과 과세 처분이 이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 효과를 발생하는 행정행위의 법적 성격은 없지만 그래도 하자의 승계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한편 공시지가 결정과 부담금에 대해서는 판례가 이 두 가지 행정행위가 독립된 행정행위인지 그 다음에 아니면 결합한 행정행위인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하자가 승계되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이것도 개별 공시지가에서만 판례가 있기 때문에 부담금이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개별이든 개별 공시지가든 표준지 공시지가든 특별하게 구분하지 않고 부담금의 경우에는 하자가 승계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지금 방금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하고 수용 재결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이것이 결합한 행정행위다라고 보진 않았지만 수인 한도를 넘어서 하자 승계를 인정을 했습니다. 반면에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과 개별 공시지가 결정은 서로 독립된 행정행위다라고 보아서 하자 승계를 부정하였습니다. 자, 요거 공시지가에 관한 개념 여러분을 한번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공시지가 결정과
과세처분은 원칙적으로 승계가 인정이 되지 않는데 개별 공시지가만 예외적으로 수인 한도론에 의해서 승계를 인정했습니다. 독립한 행위이긴 하지만 국민의 일단 참을 수 없는 어떤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을 한 거고요. 일단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하자 승계를 인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분하시고요. 자, 재건축과 재개발 문제도 나타나죠. 그렇죠? 자, 사업 실시 계획 인가 고시입니다. 도시 계획 결정을 하는 것과 이 도시 개발을 수용하겠다는 수용 재결을 하는 것은 이제 별개의 행위고요. 그 다음에 도정법상 사업 시행 인가와 관리 처분, 토지수용법상 사업 인정과 수용 재결, 요것도 이제 다 이제 하자승계가 부정된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조금 쉬운 개념으로 대집행과 체납처분에 관한 겁니다. 자, 건물 철거명령과 대집행 절차가 있는데요. 자, 철거명령과 대집행 절차는 나뉘는 행위라고 보고요. 대집행 행위로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세부적인 절차, 계고, 통지, 실행 비용 징수인데요. 요거는 연결된 행위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개통 실비는 하자승계가 인정이 되고 건물 철거명령과 이 대집행 행위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체납처분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행정청이 과세처분을 하는 것과 세금을 안 냈으니까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분리된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하자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독립된 행정행위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이 체납처분 내에 독촉, 압류, 매각, 청산 절차가 있습니다. 자, 행정청이 과세처분을 했는데 세금을 낸 사람한테는 여기로 넘어가지 않죠.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이 절차는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밖의 경우도 이제 판례에서 나온 경우를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결정하고 독립유공자 적용을 배제하는 행위는 서로 결합된 행정행위는 아니지만 수인 한도론 이론 때문에 하자의 승계를 인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충력 편입처분과 공익공무요원 소집처분,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 허가처분과 사업 개시 신고 처분, 그 다음에 직위 해제 처분과 직위 면직 처분은 서로 분리된 행정행위이고 독립된 행정행위이고 따라서 하자 승계가 부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자, 요 사례들은 모두 변시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토지 수용 절차를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변호사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해서 토지 수용 절차를 모두 아실 필요는 없지만 토지 수용 절차에 관한 판례가 이제 가끔 나옵니다. 그랬을 때 하자 승계 문제, 그리고 행위의 법적 성격에 관한 문제, 처분성 문제, 이러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푸시기 위한 개념 정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토지 수용이라는 것은 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국가가 예를 들어서 도로를 건설한다거나 항만을 건설한다거나 또는 여러 다른 형태의 개발 행위를 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들여서 거기에서 이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고 이제 토지를 사들이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사인의 토지를 국가가 사들이는 절차를 토지 수용 절차라고 합니다. 자, 먼저 공익사업을 위한 계획을 하게 됩니다. 국토부 장관이 사업 인정 처분을 하게 되고요. 이 사업 인정 처분은 인허가 의제 사업으로 우리 복합인 허가에 관한 내용들 배우셨죠. 원스톱 서비스. 자, 그래서 인허가 의제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 조소에 관한 물건에 관한 조사서를 작성하고 보상계획을 열람하고 그리고 이제 보상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자, 이 보상액 산정에서도 행정소송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자,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가격을 받고 싶어 하고 국가는 조금이라도 적게 돈을 주고 그 토지를 사들이고 싶겠죠. 자, 우리 법원은 정당한 보상을 이제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의 구체적인 기준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상액을 조금 더 이제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산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익사업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보상협의회에서 보상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협의를 하게 되죠. 자, 이러한 보상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리고 사업 계획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의 협의에 관한 소송이 이루어지면 이는 당사자 소송으로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업 인정 절차로 가게 되죠. 자, 사업 인정이란 무엇이냐?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토지나 정착물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이제 명확하게 결정하는 겁니다. 자, 보상에 관한 협의가 다 끝나야지 이제 명확하게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는 고시를 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임의 절차인 협의를 거쳐서 이제 수용 재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용 재결은 사업 시행자 신청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업 시행자가 이제 그 토지를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권리가 이전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토지 소유자와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매도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국가나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매수인이 되는 겁니다. 이 매수인은 토지를 정당한 가격을 들이고 사들여서 이제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수용 재결이고요. 수용 재결의 사항으로는 그 토지 토지 수용을 하게 되는 구역과 손실보상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는지에 관한 것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까 보셨던 사업 인정에서 수용 재결로 넘어가는 그 하자승계 부분 있잖아요. 서로 독립된 행정행위라고 했던 그 사안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의 재결 절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의 재결은요, 지방토지 이 보상금 결정이나 요 절차들 있죠. 여기에 대해서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데요. 당사자는 먼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그 다음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중앙토지위원회의 재결을 다시 받게 되는데요. 행정소송은 지방토지위원회의 재결을 거쳐서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상금 증감 소송이 주로 이루어지겠죠. 여기에 이제 당사자 소송으로 이루어진 협의에 대해서 자, 이러한 보상금 증감 소송에서는 피고는 사업 시행자가 됩니다. 개념을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표준지 공시지가랑 개별 공시지가죠. 표준지는 전국 50만 필지에 대해서 법적 절차를 거쳐서 적정 가격을 선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토부 장관이 주관을 하고 매년 1월 1일 적정 가격을 선정해서 통상 2월 달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 가격에 관한 어떤 표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개별 토지의 가격을 이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관을 하게 되고요. 통상 5월에서 6월경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개별 공시지가가 결정이 되면 토지 사유자는 이에 대해서 열람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개별적인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 있겠죠. 왜냐하면 개별 공시지가가 바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그 땅에 대한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개별 공시지가가 바로 과세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국세, 지방세,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재산세, 취득세, 그리고 부담금, 개발부담금과 농지전용부담금의 기초가 됩니다. 자, 공시지가의 결정과 우리 행정소송에서의 문제를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자, 공시지가 결정과 과세처분은 원칙적으로 독립되기 때문에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수인 한도론에 의해서 승계를 인정한 사례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공시지가 결정과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고 있지만 표준지 공시지가에 관해서는 판례가 없기 때문에 개별 공시지가에 관해서만 판례가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자의 승계에 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원칙적인 내용들 우리 배우셨습니다. 선행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후행처분의 하자를 다툴 때 우리 법원은 그 두 가지 행위, 선행처분과 후행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했을 때는 하자승계가 인정이 되고요.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자승계를 부정하지만 예외적으로 수인 한도를 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하자승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그 원칙을 쓰고 있습니다.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원래 독립된 행정행위이니까 하자승계가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후행처분을 다투면서 선행처분의 하자를 다툴 수 없다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수인 한도에 관한 건데요. 이 판례는요, 이 개별 공시지가와 과세처분에 관한 판례입니다. 자, 원칙적으로는 이제 하자승계가 부정되죠. 왜냐하면 두 개의 행위죠. 개별 공시지가 결정과 과세처분은 그 행위의 법률적 성질을 봤을 때는 독립된 행정행위라서 하자의 승계가 부정이 돼야 되는데 국민의 입장에서 그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 그 과세 처분을 수인하게 된 국민 입장에서는 수인 한도를 넘는 과혹함을 가져오는 결과가 있고, 당사자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아니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이러한 이념에 비추었을 때 하자의 승계를 하자가 승계될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이죠. 우리 아까 토지 수용 절차를 보셨습니다.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은 서로 독립된 행정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 우리 법원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결정과 독립유권자 적용 배제에 관한 결정에서 두 가지 행정행위는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 효과를 가지고 오는 행정행위라고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결정하는 행위와 그 다음에 독립유공자를 결정하고 배제하는 행위는 서로 다른 법률에 근거하고 서로 다른 이제 행정조직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따라서 달리 독립한 행정행위의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자가 승계되는 것이 국민의 입장에서 더 유리하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 결정으로 인하여 독립유공자 적용 배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국민의 입장에서 수인 한도를 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서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였습니다. 자,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 가격 결정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한 것과 개별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별개의 행정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별개의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라고 보았습니다. 하자 승계에 관한 판례 문제입니다. 변시 3회 22번 문제고요. 자,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하고 수용 재결을 하는 행위는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양자는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독립된 행위라고 보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과 수용 재결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웠고, 그 다음 공시지가가 결정됐을 때 미리 다툴 만한 어떤 수인 한도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국민에게 과도한 어떤 수인 한도를 넘는 이제 이익의 침해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보아서 B 행위를 다투면서 A 행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충력 편입 처분과 공익공무원 소집 처분입니다. 이 사안에서도 우리 법원은 이제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을 했는데요. 양 행위는 보충력 편입 처분이라는 행위, 그리고 공익공무원 요원 소집 처분이라는 행위, 서로 별개의 법률 효과와 별개의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각각의 처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하자의 승계가 부정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독립된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고 그 다음에 후행행위를 다투면서 A 행위를 다툴 수는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3번과 4번은 행정행위 하자승계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유형이죠. 자, 건물 철거와 대집행 개고 처분, 그리고 대기재팽 처분 내에서의 어떤 하자승계 문제입니다. 자, 우리 대집행과 체납 처분은 확실하게 아시고 가셔야 되겠죠. 자, 건물 철거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대집행 처분으로 가는데요. 이 철거 명령과 대집행 처분은 독립된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고, 대집행 내부의 개통 실비라는 절차는 서로 하자의 승계가 인정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과 똑같이 적용되는 게 과세처분이죠. 과세처분이 이루어지고 체납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자, 과세처분과 체납처분은 서로 독립된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하자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 안에 있는 독암 매청 체납처분을 이제 세금을 징수하는 체납처분인 경우에는 서로 하자가 승계되는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도 앞서 보셨던 판례입니다. 자, 원칙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 효과가 나타나면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고,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 효과가 나타나면 하자의 승계가 부정되지만, 우리 법원은 예외적으로 수인 한도를 넘는, 그러니까 국민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고 보았고, 이 사례는 앞서 살펴본 개별 공시지가 결정과 과세처분에서 수인 한도를 넘는 국민의 이익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하자의 승계를 인정한 사례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